안녕하세요. 보타맨입니다. 7월 6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BBB 법안에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사인을 하자마자 이에 질세라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법안 서명이 있자마자 자기가 미국의 새로운 당을 창당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캐스팅 보트를 주기 위하여 지금 미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양당 제도를 다당 제도로 바꾸기 위하여 자기가 아메리카 당을 창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차 잔해와 같은 창당이 될 것이라고 하며 또한 일론 머스크에게 그의 고국인 남아프리카로 돌아가라고까지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갑자기 이렇게 냉각되고 악화된 것에는 여러가지 내포하는 바가 크기도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기도 합니다. 둘이 코드가 맞아 다우즈를 신설하였고 다우즈가 아직까지 정부 혈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그 수장직을 물러나자마자 갑자기 둘 관계가 악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간의 둘 간의 밀착 관계를 봤을 때 하루아침에 이렇게 갈라서는 정치판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험난한 은행이 오갈 정도로 관계가 악화될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스캇 피센테 재무부 장관은 CNN과의 대담에서 일론 머스크가 사내의 많은 이사들이 그가 돌아오길 바랬던 것처럼 경영자로서의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억만장자들은 일론 머스크와 같이 제3의 당을 창당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양당 체제를 없애고자 하는 일론 머스크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음 소식은 좀 슬픈 소식이기도 합니다. 텍사스 중부를 강타한 호우로 인하여 약 89명의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실종자가 여러 수십 명에 달하고 있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중부 지역을 지금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오늘 선포 지역 지정에 서류에 사인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과달루페 강은 불과 45분 만에 26피트인 8m까지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강가에 많이 캠프를 치거나 또는 여름 성경학교를 갔던 젊은 아이들이 급류에 휘말려 실종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시체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캠프가 있는데 물이 덮치고 그들이 거의 실종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그 캠프의 원장이었던 사람도 지금 익사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방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힐카운트에서 발생한 이 홍수는 역대 최고의 수위를 기록하였으며 약 30피트 높이에 매달려 있던 2명의 소녀가 구하여지기도 하는 여러가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소녀는 약 20마일 이상의 하류까지 떠내려가서 구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특동은 재난지역에 대하여 선포를 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해안경비대가 급파가 되어서 그 중에 스캇 러스킨이라고 하는 한 대원은 165명을 구조하여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이 시점에 그의 용감한 행동이 우리는 마땅히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특통이 7월 4일 휴일을 보내고 있는 뉴저지 배드민스터 골프클럽 상공에 11번째 영공 침범이 발생하였다고 미 북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인 NORAD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만 벌써 두 번째 배드민스터 상공에 임시 비행 제한인 TFR을 위반한 두 번째 비행기가 오늘 발견되자 즉시 군용 제트기가 출격을 하여 그들을 비행 구역을 벗어나도록 유도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미국의 민간 항공기들이 FAA 즉 연방항공청의 규정에 따라 비행 전 항공국 고지라고 하는 NOTAM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TFR이 발효가 되면 즉시 빨간불로 그 일대는 비행금지구역이 표시가 되는데 대부분의 민간 비행사들은 이것을 읽지 않고 그냥 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검찰총장 켄 팩슨이 오늘 유권자 사기 혐의로 민주당 선출 판사를 포함하여 5명을 추가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검찰 기소 내용에는 텍사스주 프리오 카운티의 민주당 선출 판사인 로셸 로자노 카바초 판사가 2022년 예비선거에서 투표 조작 혐의로 3건의 기소를 받았다고 발표를 하고 있으며, 이 판사의 동생인 카운티 공무원이자 선거관리원도 같이 기소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선거관리원, 피어솔시티 의원 2명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들은 지금 전부 구금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판사의 경우는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출두를 하지 않아 아직 구금은 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재판이 열리면 역시 기소가 되어 구금될 것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는 투표 수집은 중범죄로 여겨지며 최대 10년의 징역과 10,000불의 벌과금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 판사는 자기가 중간선거에서 판사가 되기 위하여 투표 수집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2,500불 내지 3,500불을 여기에 가담하였던 사람들에게 각각 나눠준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독립기념일 연휴에 텍사스 댈러스 외곽에 위치한 프레리랜드의 ICU 구금 시설에 복면을 한 사람들이 침범을 하였습니다. 약 2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침범을 하자 지역 경찰이 즉시 출동하였습니다. 쌍방 간의 총격이 이어져 경찰 1명이 목에 관통상을 입고 지금 댈러스 포스월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텍사스 켄 팩슨 주 법무부 장관은 용의자 8명을 현장에서 체포하였으며 특통행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무관용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포트랜드 ICU 구금 시설에서도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원 BBB 액트를 사인하자마자 발생한 사건으로 민주당이 배후에 사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상을 조작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자고 하는 연방 하원 의원의 발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연방 하원 의원인 MTG 의원, 아마 지금 2선 때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그녀가 오늘 날씨, 기온, 기후 등의 일조량의 변화를 위하여 물질을 대기 중에 뿌리거나 화학물질을 뿌리는 것을 막고 확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 행위 자체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형을 구형하는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텍사스에서 약 79명의 사상자와 수십 명의 실종자를 발생시킨 홍수에 맞춰 발의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기상 조작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초안으로는 플로리다의 상원 법안 56호와 비슷한 내용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참고로 플로리다 상원 법안 56호는 비승인 클라우드 시딩을 금지하며 위반 시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목적이나 또한 산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에 요드나 기타의 화학물을 뿌리거나 또는 클라우드 시딩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자산 매각 기한을 9월 17일까지 2차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호사가들은 틱톡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앞으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틱톡의 오늘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월 17일 이전에 9월 5일자로 미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미국용 새로운 틱톡 앱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틱톡의 앱은 내년 3월까지로 사용이 가능하나 새로운 앱은 다운로드한 다음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여 틱톡의 미국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트댄스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초미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국 대표 측과 좋은 관계로 만나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관계가 좋다고 강조를 하고 있으나 과연 시진핑이 그만한 파워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